중간층이 정말 얇아져 가고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적절한 핑곗거리가 생긴 것도 사실이기는 하죠. 그러면 또 바꾸고 특강 듣고 그렇게 전전하다 보면 1년이 훅 지나가는 겁니다.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신가요? 혹은 몇 년 후에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게 될까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권쌤입니다.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났네요. 오늘은 고1 첫 중간고사 이후 충격받게 되는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현재 고1 학부모님이거나 머지않아 고1 학부모가 되실 분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꼭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만 보는 영상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기를 준비할 부모님들에게 더 유용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기저학습의 착각인데요. 우리 아이가 초등 고학년 때부터 혹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 영어 학원을 다녔거나 아니면 실용영어 위주로 어학원을 계속 다녀왔을 거예요. 아무래도 꾸준하게 영어 학원이라는 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내 아이가 영어를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계속 학원을 다녀왔었으니까요. 그것이 기저학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준수한 성적을 거둘 거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틀리게 되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면서 착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 아이가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첫 내신 중간고사를 적절하게 치를 만한 능력을 배웠냐는 거죠.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드릴게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서도 일부 보이는 현상인데요. 내신 시험을 치르려면 교과서나 부교재가 있게 돼요. 일부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내신 범위 안에 있는 문장들 중에 아주 쉬운 문장도 있고 중간 난이도의 문장도 있고 꽤 어려운 구조의 복잡한 문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법시험이나 서술형 주관식 문장은 복잡한 문장들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대비시키다 보면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장만 돼도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본인이 해석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더 심각한 거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영어 독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지어서 적당히 대략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또 문제는 맞추죠. 그게 몇 년 동안 반복되어 왔어요. 특히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다들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들여다볼 여력도 없었거나 아이들도 더 꼼꼼하게 정확한 해석을 할 생각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상황들은 있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지금은 더 심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죠. 정확한 해석을 하고 정확한 독해를 하고 문장 구조에 맞게 완전한 해석을 해줘야 서술형 주관식이나 어법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수능 영어 독해에서 1등급만 받으면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완전한 해석을 못해도 어느 정도 괜찮고 논리 독해를 통해서 정확한 문제풀이를 할 수 있으면 수능 1등급을 받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내신 시험 같은, 특히나 학군지나 어려운 고등학교의 영어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꽤나 복잡하고 긴 한 문장을 전환하거나 어법적으로 분석하거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꽤나 된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학원을 다녔다는 이유로 영어를 계속 해왔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저학습 착각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양극화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중간층이 정말 얇아져 가고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방법을 알고 올바른 패턴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아이들이 못한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좀 더 노력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못하겠다 그럼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고 던져버려요. 물론 사회적으로 꼭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공부를 잘하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현상이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적절한 핑곗거리가 생긴 것도 사실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중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생들을 통해서 주변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균은 얼추 비슷한데 1, 2, 3등급은 컷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 4, 5, 6등급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갭이 엄청 큰 거죠. 그런 학교들이 꽤 많아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죠. 우리 아이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신가요? 혹은 몇 년 후에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게 될까요? 현재 중학생이라면 지금 내신 성적에 만족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현재의 내신 성적은요, 그냥 성실도 점수입니다. 영어 실력 점수가 아니에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요, 아이들의 학습 습관이 부재하거나 혹은 적절한 맞춤 학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적절한 학습을 받을 수 있고 문장 구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루비콘강 그 이후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저학습에서 착각이 일어났거나 양극화 현상에서 하위권 위치를 확인하셨다면 루비콘강을 건넌 거죠.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 성적을. 그런데 앞으로의 시험에 대해서 아예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장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도 촉박하고 쉽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 루비콘 강이냐면 이미 지나간 점수를 돌이킬 수도 없고요. 생각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냥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포자나 영포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루비콘 강을 건너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정보가 없어서 습관을 잘 못 잡았어서 건너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다시 정보를 얻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든 학생의 입장이든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은 회복하는 겁니다. 기초부터 빠른 속도로 되짚어야 해요. 아주 쉬운 기초부터 한다고 해서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내가 늦어졌다. 내가 하위권이라는 걸 확인한 시점이다. 그렇게 됐는데도 느긋하게 쉬어가면서 뭐 여행 다녀올 거 여행 다녀오고 친구들과 놀 거 다 놀아가면서 취미 생활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복구한다고 하면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도 계속 공부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서 난이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격차가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과연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 시험을 못 보게 되면 특히나 학원이 많은 밀집 지역이나 소위 학군지에서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주 쉽게 그냥 학원을 바꿔버립니다. 마치 슈퍼마켓에서 상품 고르듯이요. 그런데 슈퍼마켓과는 다른 점이 있죠. 거기는 물건을 한번 선택하면 그때그때 소비가 되는 것이지만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이 아이의 약점과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선생님은 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을 못 봤다면 당연히 책임감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점들을 잘 메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건데 그래도 기말고사 때까지는 한 번 더 밀고 나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학원을 쉽게 바꿔버리는 건 어찌 보면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새롭게 내 아이의 약점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선생님과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대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말고사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똑같이 안 좋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이 되죠. 그러면 또 바꾸고 특강 듣고 그렇게 전전하다 보면 1년이 훅 지나가는 겁니다.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그 지점부터 다시금 해나갈 수 있도록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현실을 잘 파악하고 미래에 다가올 현실을 예측해서 파악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서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